안녕하세요. 유키스 방송 문경주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8월 14일, 15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마을공화국을 추진하는 정말 용감한 동지들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저는 그 마을공화국에 대해서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뭐 할 얘기도 없고 무슨 특별한 비전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제 사실은 그 observer라는 개념으로 거기 가서 이제 참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이제 열심히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마을공화국의 멤버들을 구성하려면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그 인적 자원들을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이냐. 즉, 그 사회 개발을 하겠다고는 어떤 뜻을 가진, 다시 얘기하면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혁명가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멤버로 시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적폐 세력들하고 뭐 상관없이 일단 누구나 찬성하면 다 이제 마을공화국 멤버들로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마을공화국이 성취되었을 때 어떤 그 비전 제시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취되면 우리가 그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인지 하는 그 뚜렷한 비전 제시가 제가 이제 파악을 잘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제 이게 제 의무로 남는데 예컨대 우리가 소위 그 빈민들이 악정으로 인한 그 어떤 비폐에서 벗어나고자 최초로 시초한 것이 통합 농민의 무력 항쟁을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 실패했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 실패해서 무력 항쟁의 끝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퇴폐한 어떤 적폐 세력들을 몰아내는 데까지 끝이냐, 아니면 정권을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도 불분명했고, 그냥 그때의 그 전봉준, 손아준 선생들이 추진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이념에 의해서 막연한 어떤 투쟁이었지 않나. 그 양반도 뚜렷한 비전이나 정확한 실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게 이제 실패 원인으로 들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 마지막 우금치에서 이제 일본군들에서 이제 전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우금치 모임을 주선한 게 뭐냐면 동학이 주로 이제 행동한 사람들이 이제 전라남도 이쪽 남쪽 사람들이니까 북쪽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게 대화가 필요하다,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공주 공산성 근처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정부하고 이제 토론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모였다고, 그런 취지로 이제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역으로 이용한 것이 일본 군을 배치해가지고 이제 동양 농민들은 전혀 그 당시 토론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무장을 하고 가지 않고 전투태세도 갖추지 않고 간 사람들을 그냥 양민 자격으로 한 사람들을 무차별 사격한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종말을 보였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은 실패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 침략 시기에 소위 상록수 운동이라는 걸 했죠. 그래가지고 그것은 깨인 사람들을 개발시켜서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개혁을 이뤄나가자 하는 게 궁극적인 취지였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부르짖은 것도 오산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교육시켜서 깨인 사람들이 결국은 이 나라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이 나라는 제대로 되고 일본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이제 비폭력 교육정책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쪽에 이제 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근데 왜 실패를 했냐면 깨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깨어서
그런 어떤 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때 이제 일본 시대의 그 침략 통치를 받는 한계도 있었지만,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똑똑해지면, 결국은 부패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다시 부패 사회의 일원이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최대의 도둑놈은 이제 글 배운 놈이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고대 사회를 표현한다면, 점도둑은 밤에 살살 가서 남의 집에 뭐 쌀대박이나 훔쳐오는 이런 점도둑이고, 큰 도둑은 넥타이 메고 낮에 하는 도둑이 이제 큰 도둑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이 부패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큰 도둑이 전부 그 아주 그냥 자가용으로 잘 모시고 국가에서 대접받으면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큰 도둑 아닙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제 이 저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밤에 뭐 가서 쌀대박 훔치는 도둑은 없지만, 자기들끼리 좀 똑똑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작당해가지고 정부에서 국민들 골고루 잘 살게 하라고 내려주는 그 정부 예산을, 예를 들어 농촌 중심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중간에서 이제 따먹는 놈들이 도둑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여러 형태가 있어요. 이 일단 예산을 정부에서 주는 것도 이게 잘못 줬어. 잘못 줘요. 왜 잘못 주냐면, 정부에서 이제 도둑질을 하니까 중간에 그 무슨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농촌 중심지 사업 그 전문 사업단이라는 걸 꾸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자금을 주죠.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저도 이제 그런 일원으로 이제 여기 활동을 해봤는데, 구조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한 200만 원 주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한 뭐 100만 원도 더 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반 이상이 그 중심자 사업 지원단에 가지고, 근데 그 지원단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게 소위 그 관피와 비슷해가지고 정부 예산 따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구성하는 요소가 누구냐면 다 전직 무슨 관계기관 출신 또는 현재 정치인하고 선이 다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제 그쪽에 붙어가지고 이제 정부 예산을 갉아먹는 그런 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그 구성 요소를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 세 번째로는 뭐야 마을 공화국 자치법을 통과시킨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우선 정치적으로 본다면, 제도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인데 그게 이제 헌법 정신인데, 그 밑에 마을 단위로 공화국을 법적으로 지위를 준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이제 배치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저는 헌법학자도 아니고 법을 전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하고 다르다고 할 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인지하지만, 그것을 이제 법을 통과시키자면 뭐 여당이 의석이 많다고 해서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당이 이제 야당이 이제 반대를 할 것인데, 그 반대하는 명분이 이것은 뭐 반국가단체에 주는다. 우리 엄연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있고, 이 한반도에는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이 있는데, 공화국이 두 개 있어도 싸우는데, 마을 단위의 공화국을 법적으로 지위를 준다고 그러면, 이게 뭐 전국에 3,500개 마을 단위가 있다고 그러는데 3,500개 공화국하고 다 싸울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이제 악선전을 하고 들고 나올 때 과연 여당에서 이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래서 이 마을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 지위를 갖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법적 지위를 받으려고 할 때 그게 국회에서 상당히 부딪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제 법을 전혀 몰라요. 저는 그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까지도 우리 그 마을 공화국을 추진하는 그 지도자들이 충분히 인지했는지 검토했는지, 아니면 그 우리 헌법 정신에서 지방자치제를 확대해서 그러면 마을 공화국까지 둘 수 있다는 제도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그 분명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우리가 마을 공화국 운동을 하자 하면 우리 시민 중에서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마을 공화국이 법적으로 인정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정받는다는 정확한 명확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지만 그 사람이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난 답변을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하고 훌륭하시니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도 그런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 전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제 바꿔야 하면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니까 그런 건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걸 이미 검토가 끝내는데, 나처럼 이제 무식한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만 가지고 지금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력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모인 게 뭐 40명, 30명, 100명이라고 해도 그 표 가지고는 법을 법률적인 어떤 요건을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제도 자체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합법적인 이제 정부 예산을 실현해 가지고 이제 추구 배정받는 문제가 이제는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준다고 그러면 이제 적폐 세력이든 어쨌든 골고루가 이제 다 나오겠지. 어제 대충 발표하는 거 보니까 뭐 농민이라는 적이 있으면 무조건 다 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골고루 이제 받는다고 그러면 그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정부 예산을 쓸 때는 그것을 무슨 우리가 빈민들 목에서 하냐는 무슨 빈민 구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 가지고 부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 이익이 이제 우선돼야 되는 것이죠. 있는 돈을 나눠 먹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는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안으로 뭐 지금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익 창출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성공시키자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것을 계몽에 의해서 인적 자원을 확보할 것이냐, 우리 마을공화국에 찬성하는 취지를 가지는 사람들을 계몽에서 이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쉽게 이제 우리한테 동조하고 협동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조직력, 여러분의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식과 경륜 뭐 이런 데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물론 내가 이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이 한 마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게 이제, 그리고 어제도 토론원 중에서 비관적인 걸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나 상당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게 이제 성공해서 마을공화국 자치법 이런 게 이제 나왔을 때 결국은 이제 신용사회를 구성해서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집단 이익을 취하고 국가 이익으로 이제 기결시키는 그런 거다, 그런 게 목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인적 자원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게 사실상 지금 실패한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제만 하면 아주 살 것 같이 옛날에 그렇게 풀어주셨는데, 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우리가 부정부패가 아주 극에 달하게 더 늘어나고, 지금 오히려 이제 검찰, 경찰, 행정력까지 전부 다 부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처럼 우리가 이제 마을공화국 자치법이 통과돼서 이거 돼도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적폐 청산하고 행정사법 개혁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의문을 가지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